이번 선거 전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더해 정치권에서 추가로 현금 공약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로금을 주겠다고 발표했고 오세훈 후보도 앞서 안심소득제를 공약했습니다. 정치부 최원희 기자와 함께 실효성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보면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네, 블록체인 방식으로 주겠다는 건데요. 개념 좀 생소하시죠? 비트코인처럼 거래 내역을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줄 때와 달리 소위 상품권 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 이외의 목적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하지만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전 국민 9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그 비중이 78%로 뚝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박 후보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이나 어린이의 경우 기존 결제 수단 등 보완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지급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 주면은 결국엔 총 1조 원의 돈이 필요한 건데 네. 서울시에 그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까? 네, 박 후보는 서울시에 1조 3,100억 원 정도 여유 재원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스템 구축과 집행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연이은 부정과 비리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허탈과 분노를 돈 10만 원으로 회유하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표를 돈으로 주고 돈으로 산다, 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할 텐데, 자, 어쨌든 1조 원이나 풀게 되면은 그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학계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는요, 100만 원 중에 20에서 30만 원만 소비에 쓰여서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차라리 피해 업종에 몰아주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 더 낫다고 봤습니다. 전 국민이나 보편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정 소요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건전성을 약화시켜서. 자,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안심소득,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저소득층에 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그 미달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 원인 4인 가구면요. 중위소득 6천만 원과 차액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은 늘어나겠죠. 예산은 11조 3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폐합이 과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떤 현금 공약이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공약이 있는데요. 손주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손주 돌봄 수당도 있고요. 연 1,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청년들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청년주택 쿠폰 공약도 내놨습니다. 자, 이런 현금 공약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부작용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원희 기자였습니다.